just free your mind. Hey 너 웃기경하게 미쳐 자신 혼자 만드는 너만의 매직 그 세상이 오죠 그런 넌 너무 걱정돼 너 그것보다 더돼 항상 너 그 꿈을 바라보지마 언젠가는 밝게 빛나게 하지만 너란 건 맞지 자꾸 그러면 안돼 맞지 앞에 사람들은 너의 꿈을 막지 전쟁은 시작됐어 너의 의지를 가져 사소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순 없어 죽어가는 소망 거짓의 세상 이제 진실을 너 바라볼 때가 온 것 같아 지금 이곳에 슬픔이 너무 많죠 그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언젠간 우리 그 자유를 위하여 힘을 빌려줘요 그때 마음의 문을 떠요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돼 이제 함께 만들어가 Take on me just free your mind 이럴 수가 있나 문자만 잘 되면 단절하는 세상 이야 가난하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형제들을 기억해 에이 넌왜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에 머무를 건가 생각해봐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아 절대적인 힘의 짓밟힌 행복의 권리 우리가 필요한 건 정의로운 용기 평화로운 세상 우리의 희망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지금 이곳엔 슬픔이 너무 많죠 그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죠 언젠간 우리 이 자유를 위하여 힘을 빌려줘 그대 마음만은 떠요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돼 이제 함께 만들어가 Take on me just free your mind 삶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진 태도 포기하지 마 우리가 너의 곁을 지킬게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돼 이제 함께 만들어보지 않을래 욕심과 덫이 없는 곳에 달려쳐버린 땅의 슬픔은 없어 더 이상 가기 싫어 Take on me just free your mind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보통 식중독 하면은 더운 계절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 추운 겨울에도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끓인 음식이라도 실온에 오래 방치하면은 위험이 좀 있다고 하는데 네. 퍼프리젠스 식중독 오. 플레임이 되게 길어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식중독. 아, 이걸 조심해야 역시 한다고 아나운서. 합니다. 멋지다. 10번 읽어봤습니다. 예. 안 틀렸습니다. 야. 네. 이거 플레임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네, 줄여서 퍼프리젠스 식중독이라고 부를게요. 예. 이게 국이나 고깃찜 같은 거를 끓이고 나서 실온에 방치하면 이게 서서히 식는 과정에서 이 식중독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대전 지역의 9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5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 네. 이걸 검사해 봤더니 이 식중독이 아이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겨울철에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쵸. 좀 방치하다 보면은 이런 균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겨울에도 조심해야 될 식중독 참고하시고요. 오늘 신청곡은 동방신기의 노래였습니다. 강민승님이 Free Your Mind라는 Free 노래를 Your Mind. 뭔가 신청하셨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은 시국에 마음이라도 좀 자유롭게 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죄송해요. 배신자라뇨. 미닝제이TV님, 데드크로스님 죄송합니다. 네. 저도 하루 좀 휴가 네. 내고 놀러 갔다 왔어요. 어제 방송 보신 건 아니에요? 보셨어요? 봤어요. 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는 못 보고요. 다시 보기로. 왜냐하면 어제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밤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리워하셨는데 윤봉진님이 컴백하셨습니다. 어제 진행 잘했다고 쭌쭈닝님이. 서영찬님 어딜 가시게요? 뉴트 시간에만 오시고 프리데스크에도 꼭 와주세요. 안 오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진짜? 어디요? 아까 인사를 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좀 이따 오신다고요? 오늘 푸대는 마지막으로 보시겠다고. 왜죠?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극초음속 0.3초 토끼님이 배달시켜 먹은 음식 때문에 장염 걸려셨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달하시는 곳도 대량으로 만약 고기를 이렇게 끓이거나 그러면 혹시 모를 또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같은 업체 도시락을 먹고 이 의심 증상이 나타난 거라 이렇게 대량으로 주문할 땐 좀 나눠서 주문하는 게 좋겠다고 식약처에서 얘기하긴 했어요. 그것도 그렇군요. 역시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라고 삐까번쩍. 그래요? 한번 더 해볼까요? 클리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식중독. 더 이상 안 합니다 이제. 네. 500분이 넘게 들어오셨네. 예. 미라클님이 매우 춥지만 정오에 피어나는 햇살에 안도합니다. 바쁘셔도 잠시 마음 내미시면 포근해지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감사히 시청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레니님이 34분을 이렇게 소통 방송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오프닝에서만 좀 많이 하고. 네. 오늘은 조금 소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쭌쭈니님도 우리 배종호 교수님 찾고 계시니까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수다 정치 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두 분 아주 더 멋져 보이시네요. 그래요? 오늘 좀 화사하네요. 그러네요. 약간. 그러니까 안전이 꽃미남 같고 우리 또 성지영 앵커님은 하루 휴가 다녀오셔가지고 완전 얼굴이 그냥 꽃으로 화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그러니까요. 자크 넥타이가 최소한 또 저도 두 분의 클래스에 좀 어울릴 정도예요. 지난번에 그 폴라티 되게 잘 어울리셨는데. 네, 다음에 한번 컬러를 바꿔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명빨 너무 좋다고 삐까번정이. 조명빨인가 우리 얼굴빨인가. 빛이 나시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교수님 얼굴에서요. 네. 정원유님이 김민호 아나운서는 연애운수래요. 연예인 아나운서. 맞아요. 오늘 막 배부른 것 같은데요, 왠지. 칭찬 파티인가요 오늘? 100% 동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은 이 채팅창에도 계속 언급이 좀 있었지만 지금 핫 이슈는 스트레이트 통해서 공개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가지고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예요. 그렇죠. 그 공개한 방송이 MBC인가요? MBC 스트레이트입니다. 네, MBC는 보니까 한쪽에서는 좋은 방송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나쁜 방송국이다. 쫄보라고 욕도 먹고 지금 혼도 많이 나고요. 근데 시청률은 무려 17%? 네. 저 실시간으로 봤는데 유튜브 동접자가 21만까지 올라가요. 네, 평소에는 1에서 3%. 그렇죠. 2차 방송 합니까? 글쎄 저도 물어볼게요. 네, 제가 볼 때는 하는 쪽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은 2차 방송을 하느냐보다도 2차 방송에 무슨 내용이 담기느냐 라는 것인데 김건희 씨 쪽에서 반론만 한다면 얼마든지 2차 방송 하겠다라는 그런 흐름인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이게 완전히 지금 대선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방송 할 가능성이 크다 쪽에 제가 10,000원 걸겠습니다. 10,000원. 10,000원 거셨어요? 예. 네, 지금 물어보고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요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역시 이 무속 논란.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공개된 발언에도 이제 도사들이랑 만나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줄리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에서 나 줄리 아니야. 나 그럴 시간 없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도사들과 만나가지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 아니야라면서 지금 다시 무속 논란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요 사진을 좀 보내라. 그리고 성금도 보내라. 그래가지고 또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좀 조예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또 김건희 씨의 뭐 표절 여러 가지 이 의혹이 일고 있는 그런 이제 대학교 박사 네. 논문도 아바타를 이용한 네. 운세 그쵸.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쪽에는 상당 부분 좀 조예가 깊은 것 아닌가. 실제로 또 이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일반 무속인들보다 본인이 더 잘 본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아마 MBC가 보도를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니까 상당 부분 지금 이게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만 처음이 아니고 짠! 그죠. 여기 손바닥에 뭐가 나왔습니까? 왕이 있었죠. 왕자다. 왕. 예. 왕이 왕. 이 왕자를 왜 썼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기운을 받으려고 썼다고 그때 기운. 말했던 거. 기운이 왜 필요했을까요? 글쎄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거 묻지 마시고. 대조의 생각인데요. 이 왕자를 쓰면은 상대방을 토론해서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좀 조언이 간 것 아니냐. 근데 또 해명이 좀 석연치 않았어요. 뭐 동네 사람들이 써줬다고 했는데 굉장히 제가 보니까 왕자를 잘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인 김건희 씨가 써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천공스승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등 탁 치고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멘토라고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 씨하고 결혼해라 라고 또 말한 사람도 뭐 어떤 무정스님인가 이런 부분이 또 있었다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이 이슈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문제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순실. 예. 네, 그분도 뭐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오색 뭐 방실 어쩌고 저쩌고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 문제가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무속 논란하고 지금 국민의힘 선대본부하고 또 뭔가 연관성이 또 있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은 네. 전격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대본부의 하부 조직 네트워크 본부라고 그래요. 여기를 해체하고 나왔거든요. 예. 근데 왜 해체를 했느냐? 그럼 이제 그 관련된 인물이 있어요. 건진법사라고 네. 그래요. 전모 씨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 때문에 이분이 뭐 보면은 동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후보의 막 몸에 손을 다 대면서 이렇게 하고 막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대통령 후보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함부로 몸에 손을 못 대는데 그분이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 본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실세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당장 이제 문제가 계속 되니까 네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은 이게 진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분이 뭐 고문으로 임명됐다는 이제 물론 임명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몇 번 들락날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부의 고문이라고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제 후보 측에서는 고문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부 보도에는 뭐 이미 그 명함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도상의 내용으로는. 그리고 이제 한 유튜버는 뭐라고 지금 공개를 했냐면은 그분만 가 있는 게 아니고 24명이나 가 있다. 아 무속인이. 그렇죠. 그리고 전모 씨의 아들, 딸, 처남까지 다 가 있다. 특히 딸 경우는 김건희 씨를 수행하고 있다. 또 SNS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파장이 일파만파 일고 있고 언론의 이 추적 보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네. 세계일보가 또 특종을 했거든요. 그분 이런 동영상까지 올리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일파만파 확산이 되니까 차라리 이걸 해체해버려야 되겠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해체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선거가 50일도 채 안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통상 우리가 보면은 조직을 막 확장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선대본부를 해체했다. 그 산하 조직을. 네. 그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건진법사라는 이 인물이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어떤 인물인지 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정통 불교와 관련된 인물이냐 아니면 무속인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네네. 제가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무속인에 가깝다라는 주장에 배종호도 한 표를 던집니다.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소속입니다. 이분이 지금 주장하는 소속이 일광조계종 총무원장, 네. 또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그래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정통 불교인 조계종하고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조계종 측에서는 전혀 상관없다. 선을 우리 그었군요. 조직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확실하게 밝혔어요. 이런 조직은 산하에 단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관선을 네. 완전 부인했고요. 네. 그럼 이제 일광조계종이 또 어떤 단체냐, 그리고 대한불교종정협의회가 어떤 단체냐, 과거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충청도 충주공원에서요 행사를 주관했는데 그게 일종의 제사 행사였어요. 제사. 근데 여기에 무슨 제물이 등장했나? 소시체가 등장했는데 얼굴은 빼고 또 발끝 빼고 나머지 전체 껍질을 벗겨버리고 얼마나 끔찍해요. 어이구. 굉장히 끔찍한 이런 소동물이 희생의 제물로 등장하니까 그 동네가 다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SNS상에서 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주체에 소속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다. 근데 이런 희생 제물을 쓴 것은 전형적인 무속인들의 행태다라는 게 이제 종교인들의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렇죠. 불교에서 소를 제물로 바쳐서 뭔가를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원시 종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 종교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전진법사, 건진법사라는 전 씨가요. 스스로 평소에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내가 윤석열 후보 대권 도전 결심하도록 내가 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국사야. 또 이렇게 큰 소리를 굉장히 국사요? 쳤다 그래요. 네, 국사. 옛날에 보면은 뭐 고려시대 때 국사하면은 왕의 스승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을 자칭하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뭐 고문 활동을 하면서 완전히 뭐 인재를 영입할 때 본인이 면제까지 받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네, 그리고 되죠. 후보 네. 메시지 일정 이런 것까지도 다 주관했다는 거예요. 실제 동영상 뭐 어깨 툭툭 치는 것도 나오는데 물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유튜버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24명이나 지금 있다고 지금 공개에 저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추가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국민들이 정치하고 무속인만 관련되면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쉽게 막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하나 또 얘기하면 제가 잠깐 예. 빠뜨렸으니까 이분이 또 실제 서울 역삼동에 법당을 차려놨다고 그래요. 아. 근데 그 법당을 차려놓고 무속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면은 마고 할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럼 마고 할머니는 뭐냐? 무당들의 어머니신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이 또 보도가 된다면은 파문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까 댓글로 어떤 분이 마구 할머니 올려주셔서 무슨 오, 얘기인가 했더니 그러니까요. 이 얘기였군요. 예. 따라가 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좀 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해명을 지금 했나요? 윤 후보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은 바로 후보는 차단했습니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했냐? 국민의힘 우리는 고문으로 임명한 바가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무속인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에 몇 번 드나든 적은 있지만은 일정 메시지, 인사 등은 전혀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해명 과정이 좀 살짝 바뀌면서요. 네. 오락가락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아까 이제 대한불교종정협의회를 정통 불교라는 식으로 국민의힘 측에서 해명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교정에는 전혀 우리 산하 조직이 아니고 아까 무리를 빚었던 예. 그런 행사를 주관한 적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스님으로 알고 있다. 네. 법사로 들었다. 또 무속인이 맞느냐라면서 오히려 기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직책 전혀 맡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일정 메시지 개입 기사를 봤는데 황당하다. 이렇게 또 본인이 했는데 그리고 또 기자가 물어봤어요. 혹시 윤석열 후보 무속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무속인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완전 선긋기를 했는데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논란의 흐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해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냐? 그럼 전혀 상관없는데 왜 그분이 관련됐다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조직을 해체를 하지? 전격 해체한 이유가 관련이 있으니까 해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는데 관련 있다라는 그러니까 떳떳하면 안 그랬어도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또 완전히 강경으로 나갔어요. 그게 뭐냐? 무속인 연관서를 제기했던 열린공감TV 기자 그리고 또 김호준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김호준 진행자 등등 관련자를요 앞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나타냈군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요 무속인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MBC 보도 이후에 민주당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논평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미투 발언이라든지 선거법 위반 발언이라든지 뭐 정권 잡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발언들이 있는데 전혀 침묵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이건 배종의 생각인데요. 네. 너무 후보 배우자를 공격을 하면은 네거티브 전을 펼친 거 아니냐라는 역공에 휩싸일까봐 침묵 모드로 나간 것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또 맹공을 펼쳤거든요. 네. 그것도 또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역시 이 무속 논란 이거는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최순실 트라우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도 국민들이 좀 공감할 것이다. 네. 라는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한 것 같고요. 네. 대변인 또 윤호중 원내대표 또 윤석열 후보까지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특히 이제 윤호중 후보 같은 경우는요. 맹공을 퍼붓는데 윤핵관은 무당이다. 그리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예비 최순실이다. 이유는 뭐냐? 캠프의 인사, 언론 관리, 집권 계획까지 다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좀 점잖은 모드로 공격을 했어요. 네. 지금 무속 또는 미신이 국정에 작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리더의 철학과 비전에 의해서 국정이 결정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혹시 만약에 무속 또는 미신의 윤석열 후보 의존하고 있다면은 세 가지를 충고하겠습니다. 라면서 세 가지 충고를 내놨어요. 첫 번째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로 좀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주변에 좋은 사람을 쓰십시오. 이렇게 충고 아닌 충고를 했는데 굉장히 좀 뼈아픈 얘기 같이 들립니다. 네. 라이언님이 국정농단이 생각난다 이렇게도 언급해 주셨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파장이 좀 클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대선 전국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지 우리 배종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민호 아나운서 생각은 뭡니까?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도 김민호 아나운서 생각에 배종호 생각도 일치합니다. 이거 묻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이게 파장이요. 제가 예리했던 거죠? 네,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거는 후보 또는 후보 배우자의 자질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만만치 않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 자질 논란 굉장히 휩싸였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후보 배우자의 자질 논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표절 문제, 지난번에 뭐 허위 경영 문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오늘 아까 속보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소환을 요청했는데 소환 불응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상당한 타격이 좀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국민들 굉장히 특별한 아픔이 있어요. 네. 최순실 트라우마. 최순실 트라우마. 왜냐? 최순실, 비선 실세. 완전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위에 최순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탄핵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생각이 나니까 그럼 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완전히 최순실보다 더 높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왜냐? 최순실은 비선이라면은 저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직선이냐?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라세요? 그렇지, 이거는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네.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선이 안 끊어 있어요. 비선도 아니에요.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런 문제. 그리고요, 이 종교계 이분들은 굉장히 뭐 무속 이런 거에 완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는 보수 우파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보수 보수 우파 태극기 부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강성 기독교거든요. 이분들은 만약에 무속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면 완전히 등을 돌리거든요. 특히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진영 대결이거든요. 그러면 중도 무당층이
당락을 좌우할 텐데 이분들도 굉장히 무속 샤머니즘에 민감해요. 왜냐? 지금 21세기잖아요.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인데 국가의 중요 대사를 무속에 의해서 또는 샤머니즘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점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 굉장히 막 지금 반대하는 그런 상황. 또 더구나 지금 혼전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터졌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폭로가 나온다. 그럼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 뭐 미투 관련 발언도 파장이 좀 크잖아요. 외신에서 보도도 좀 나오고. 지금 외신까지 등장했어요. 네네. 안희정 전 지사 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공식 사과를 요구했죠. 이거는 제가 볼 때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남성이 술자리에서 해도 만약에 그 자리에 여성이 동석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거예요. 야, 그거 돈을 안 줘서 그래. 그건 뭐 간간한 것도 아닌데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이런 말을 만약에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술자리에서 했다 그러면 앵커님 저를 완전히 성추행으로 고발하면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수위의 발언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안희정이 불쌍하다고 했어요. 아니 안희정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김진 씨가 불쌍합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는 안희정 편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피해자 김진 씨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을 조롱하는 거냐, 네. 나를 폄훼하는 거냐, 나는 그렇지 않아도 2차 가해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당장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심상정 대통령 후보도 권력형 성범죄를 옹호하느냐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를 해라.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사과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건희 씨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 고개를 낮추는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이 거죠. 10개라고 그래도요. 이건 할 말이 없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신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국가의 망신이 지금 펼쳐진 그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요.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서둘러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요. 비호감도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한 60% 정도로 높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씨는 또 여러 가지 형수 역설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또 아내 여러 가지 준리 의혹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여성들에게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터지니까 빨리 이제 서둘러서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한 건 좋은데 사과에 좀 꼬리표가 달렸어요. 그 꼬리표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부적절한데 네. 성착취한 일부 여권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핑계죠. 자기가 확실하게 잘못했잖아요. 안희정 편이다. 돈을 안 줘서 생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사과를 공식으로 네. 하는 게 맞겠고요. 이수정 이제 경기대 교수가 사과를 대신 내놨는데 좀 공감이 가요. 뭐라고 했느냐? 줄리설로 여성 비하적인 일결 말살로 평소에 고통받아 왔음에도 김건희 씨가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의 고통에 세심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의 사과는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발언 중에 김건희 씨 발언 중에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캠프에 들어와라. 일 잘하면 1억 원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죠. 이거는요.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의 정면으로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에요. 현재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만약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까?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근데 지금 1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억 원을 정확하게 줄 수도 있다. 네. 우리 캠프에 두라라. 그랬는데요. 공직선거법 113조에 보면은 후보자, 배우자는 기부행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공직선거법 97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선거를 위해서 언론 종사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줘도 문제가 되지만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반할 때는 최고 징역
7년형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잘못을 인정해라라고 이제 공식 사과 요구를 했는데 네. 만약에 시민단체가요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한다면은 김건희 씨는 결국 이제 선관위 또는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의 소리 측이 추가로 공개한 내용도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발언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무시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김건희 씨가 우리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럼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소름이 돋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평범한 배우자가 아니죠. 윤석열 씨가 누굽니까? 특수부 검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아놓은 검사, 그리고 또 검찰총장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박빙이니까 누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걸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요.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인 상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좀 일반적인 평가가요. 최순실보다는 한 수 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참 대단한 여장부입니다. 이렇게 좀 빚고 왔는데 제가 봐도요.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뭐 캠프의 전략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또는 뭐 특정인을 또 영입하는 돈을 뭐 줄 수도 있다면서 이런 걸 보면은요. 굉장히 고단수 같아요. 근데 발언 중에 이런 발언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조국 전 장관 또는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다면은 구속 안 시켰을 거야. 이런 말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좀 풀어서 우리가 접근하면은 뭐야 그러면은 그 구속 문제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내하고까지 상의했다는 거야? 그럼 김건희 씨는 그러면은 특정 수사의 구속 여부까지 개입했다는 거야? 이런 또 의문까지 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홍준표 의원의 그런 발언에 동의하면서 참 대단한 여장부입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근데 뭐 김건희 씨의 녹취에 대한 맞불로 봐야 될지 오늘 장영하 변호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욕설 발언 한 160분 분량 이 정도 되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잖아요. 파일이 34개 정도 된다 그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맞불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형수 욕설 부분은 상대 이재명 후보에게 아픈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뒤집어만 보면 지금 MBC 보도가 왜 맹탕이야.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차근차근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아팠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맞불까지 내놓은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무려 기자들한테요. 1200명한테 파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의 페이스북까지 올렸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아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박빙 혼전이 되니까 네거티브전이 우려가 되는데 정말 앞으로 진흙탕 네거티브로 가겠구나 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네. 정치수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 배종호 교수님과 수다 떨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큐시트 산책은 윤효정 기자가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윤공주님 나오셨다고.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오프닝에서 모르겠습니다. 윤공주님 잘 진행하고 가셨다고.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네. 휴가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애타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댓글로라도 뵐 수 있기를 기다렸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죠. 네, 그렇죠. 휴가는 안 오셔야 되니까. 사실 약간 이 얘기는 되게 하고 싶은 거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투머치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기자들이라고 하면 사생활도 없고 늘 취재만 하고 휴일도 없고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뭐 시기는 하시나요? 그래서 어머 왜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네. 이제 뭐 마치 휴가를 갔다 그러면 굉장히 좀 뭐 땡땡이 치는 기자 같은 그런데 이제 뭐 기자도 휴가를 갈 수 있다. 네, 휴가를 가서 더 신나게. 신나게 방송을 이제 해야죠. 재충전을 해야 네. 또 배신자는 맑은 싫어요. 정신으로 제대로 된 판단으로 아, 기사를 그럼요. 쓸 수 있고요. 네. 조만간 휴가 가시나 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군요. 너무 바빠서 예. 휴가를 갈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네.
아유. 오늘 어느 나라 책을 공주냐고 하러 왔는데. 지금 크크님이 네. 프리데스크 나라 윤공주님 나오셨습니다. 공주는 이렇게 제가 불편한 거 보니 어울리지 않는 옷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시죠 뭐.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정말 깊이 있게 정치 대선 관련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더 보탤 얘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뉴스데스크에도 이 정치 대선 얘기가 좀 딱 비중 50일 있게 남았잖아요. 오늘이 정확하게 그렇군요. D-50이에요. 네. 근데 역대 대선을 보면 5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되기도 했었다.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았죠. 많았는데 물론 뒤집힌 적도 있고 하지만 근데 지금 정말 가늠이 되지 않고 매주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달라지고 있어요. 클릭하면 새로운 게 나와요. 네. 근데 심지어 정말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TV 토론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아직까지 각 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 한 번도 맞붙은 적은 없었거든요. 네. 당내 경선에서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민주당 대표와 그렇죠? 국민의힘 대표로는 한 번도 이제 대표 주자로서 맞붙은 적은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또 심상정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그렇죠. 다자간 토론도 맞아요. 지금 없었고 언제부턴가 사실은 이런 선거가 있으면 TV 토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특히 코로나 시대라서 지금 비대면으로 맞아요. 뭔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토론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는데 전과 다르게 이제 거리 유세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오전에 먼저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27일 밤 10시에 하기로 했다. 네, 양자 TV 토론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금방 국민의힘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우리는 31일 설 바로 전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이때 저녁 8시를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6시부터 9시. 저녁 8시. 6시부터 예, 8시를 8시요. 제한한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토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모두 내가 너무 껄끄러운 후보니까 나랑 같이 토론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양자 토론이 강행되고 방송사가 결정되면 방송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법률 지원단 준비가 이미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바로 이제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사실 TV 토론 자체도 관심이 가지만 요거 역시 어떻게 결론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지상파 방송 3사 합동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원래 이제 밤 10시에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상파 3사가 우리 이날 할 수 있어요라고 의견서를 보낸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대라고 발표를 한 거고 오후에 국민의힘에서는 10시 넘으면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다. 시간 땡기자. 음. 그리고 설 전날 31일이니까 그날 이제 좀 이른 시간에 하자. 이런 환급 시간대에 맞아요. 하자. 뭐 이런 의견을 낸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것도 협상이 쉽지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다는 이게 당장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빨리 보고 들더라고요. 싶은데.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방송 3사가 하고 이제 중계를 누가 키를 잡느냐 이제 저희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키는 뭐 KBS가 잡으면 토론회 진행자는 지금 저희 100분 토론 진행자가 정준희 교수님이 할 가능성이 높았고 뭐 어디는 뭐 이렇게 나눠서 이게 좀 품앗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다 당장 다음 주고 그렇죠. 얼마 설 안 남았는데. 연휴네. 방송국 놈들도 설 연휴가 있거든요. 이 연휴에 이게 딱 걸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얘기 들은 분들은 지금 어떡하지 이러고 머리가 아플 것 준비해야 같아요. 되는데, 네. 그걸 다. 네. 당장 이 김재현 PD가 머리를 싸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사실 이런 TV 토론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말 뭐 토론을 누가 더 잘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토론에 자신 있어. 그래서 마치 국민의힘에서 좀 피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지금까지 계속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분석들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기대치가 높은 이재명 후보는 아주 잘해야 된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한 방만 제대로 먹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 관련해서도 본방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쭉 주셨던 무속인 개입 논란 이 부분 관련해서도 본방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네. 또 구체적인 얘기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붕괴 사고 속보도 준비돼 있죠. 네, 이게 지금 8일째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빨리 보도를 좀 안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네. 돼야 되는데 이게. 네. 일단 오늘도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수색 작업을 시작하는 실종자 건데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아직 있었는데. 뚜렷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장에 기자를 보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장 연결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요. 네. 오늘 경찰이 또 현장에 갔었거든요. 네네. 어떤 것들을 좀 조사를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본방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 네, 짧게 신경학 봐야 될 것 진교수 같습니다. 네, 말씀해 오늘 주시죠. 코로나 소식. 오늘 6시 기준으로 4,256명. 네. 어제보다도 또 조금 더 늘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더 문제가 오미크론이죠. 어제 제가 퀴스트 산책 잠깐 얘기하면서 이번 주말쯤이면 이제 아마 우세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발표해 보니까 광주에서는 이미 오미크론이 80% 그래서 우세종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대박이네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이제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에 더해서 이제 화이자 4차 접종. 지금 우리가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되나라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네. 얘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했더니 화이자 4차 접종은 오미크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더라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관련한 소식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본방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외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